내가 진짜 잘하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뭘 더 해야 될까라는 사실 진지한 고민이 그때 있었어요. 사실 뭐 고졸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플래닝 정도까지 갔으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그때 편하니까 약간 그런 고민이 오히려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이게 내 개발 커리어가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겠다. 한번 진흙밭에 제대로 굴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었죠. 배민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하루에 주문수가 한 대략 5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300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 가까이 숫자로 트래픽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니는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진흙밭에 굴러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원 없이 굴렀거든요. 지금으로 한 5년 전만 해도 주말에는 어디 여행을 잘 못 갔어요. 항상 노트북을 메고 다니고, 우리가 이제 레거시라고 소위 말하죠. 옛날 코드들이고 이제 트래픽 확 들어와버리면 계속 장애가 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순진한 개발자였거든요. 그냥 앱을 딱 보니까 앱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 상품 고른 다음에 주문 넣고 배달 누르면 그냥 끝이잖아요. 이건 뭐 별거 없겠네요. 그냥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죠.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시스템이 진짜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서비스가 크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리뷰를 써요. 뭔가 리뷰 로직에서 버그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면 주문이 안 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이 한뭉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다 하나하나 잘게 떼야 됐어요. 개발자 용어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왜냐면 기존에 스파게티처럼 뭉쳐있던 걸 조금씩 뜯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좀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제가 결제팀 팀장이었고, 그러면 주문팀이랑은 서로 약간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뭐냐면, 고객이 주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주문에서 결제로 뭔가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중간에 작은 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문해서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결제해서 해도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결제팀일 때 이건 우리 일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발령이 어떻게 났냐면 제가 주문팀 팀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주문팀에 갔더니 이거는 주문 일이 아니네. 결제가 했어야 됐네 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 판단이 틀렸어. 시야가 좁으면 회색지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제 프로젝트만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 라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고민하는데 내 조직만 볼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건 회사 전체를 보고 그건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뭔가 더 좋은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회색 지대를 우리 둘이 할 게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조직이 나와야 돼 라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팀원들도 제가 조직을 운영할 때는 한 팀에서 그렇게 오래 두려고 하진 않아요. 2-3년 정도 되면 가급적이면 팀을 돌리려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 친구들도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면 사실 1+1이 아니라 사실 3, 4 이상의 뭔가를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 결제 시스템부터 뭐 주문, 전시, 굉장히 여러 시스템을 팀장으로 다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시스템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을 때 조직 전반에서 그런 리딩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큰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술 이사로까지 이제 승진을 하고, 이러면서 저도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장도 있었는데, 뭐냐면 옛날 같으면 그냥 제가 기술적으로만 고민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항상 비즈니스를 좀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엔지니어링 잘해도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기술적으로 좋은 것들만 막 갖다 붙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건 좋은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내가 이 제품을 왜 만드냐,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그리고 심지어 개발자 한 명으로 내려가면 이 코드를 왜 짜야 되냐, 결국 다 비즈니스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생각이 많이 전환이 됐던 그런 게 이제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주니어들 중에서 또 좋은 시니어로 성장하는 분들을 또 많이 봤겠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보통 한 3년 차쯤 되면 개발자들이 이제 업무에 다 익숙해지거든요. 주어진 업무들 되게 잘 해요. 근데 거기서 더 크게 올라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보통 고만고만하게 한다라는 친구들은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업무가 주어진 거 본인이 시간 안에 다 해결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게 또 팀에서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의 실력이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진짜 실력이 고만고만한 친구는 잘한다 생각하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아직 나는 더 할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게 어떤 거에서 생기냐면, 그냥 주어진 업무를 잘하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 공부를 하지 않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트래픽이 더 늘고 지금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좋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혁신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냥 기존 방식으로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잘하는데 자기가 고만고만하다고 친구들은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파고 내려가지 않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다 파고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이 기술 하나만 파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주변 기술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하다 보면 공부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리고 또 주변에 자기가 그 정도 공부하다 보면 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기술적 겸손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진짜 엔지니어들도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내가 공부할 게 더 많구나 하면서 이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뭔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좋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와요.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엔지니어들은 기술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내 기술력을 쌓는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은 이런 기술을 배워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시중에 책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되게 쉬운 책, 어떻게 보면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계속 하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너무 어려운 책, 그러니까 실무에서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포기를 하게 만들거나 이제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그럼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만들었었고, 그거를 벌써 4년 정도 이제 해서 만들어 오고 있고요. 저의 의도와 다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적 수강생이 한 27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국내에서 1위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강의를 많이 듣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삶에 약간 모토가 하나 있는데, 고3 때 그 물리 선생님 계셨어요.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교탁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A4 용지를 딱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 떨어질지 맞추면 내가 뭐 오늘 전교생의 통닭을 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 하잖아요. 근데 A4 용지가 그냥 떨어뜨리면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나는 답을 안다 하시더니 A4 용지를 딱 뭉치더니 탁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칠판에 심플리파이라고 딱 적으셨어요. 그게 너무 저한테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개발을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군더더기가 없게 뭔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깊이가 있는 부분도 실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저는 설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더 많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더 빼는 거죠. 빼고 최대한 빼서 진짜 실무에 필요한 것만 남기자. 그리고 두 가지 개념을 가급적 섞어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항상 뭔가를 우리가 문장을 보건 뭐 공부를 할 때 뭔가 두 가지 개념을 한 번에 머릿속에 넣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 두 개를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따로 설명하려고 되게 많이 고분분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심플리파이 말고 저는 항상 왜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야 사람이 뭔가 근본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 왜 배우지? 라고 할 때 그냥 그것만 딱 배워버리면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옛날 기술을 한번 써봐요, 강의에서. 옛날 기술을 써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게 좋아진다. 요즘에 최신의 개발 방식은 이런 방식을 쓴다. 그러니까 다 과거의 어떤 유산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10시간의 강의 안에 20년이 담겨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20년 전 거 잠깐 꺼내가지고 이렇게 쭉 바뀐 과정들을 변천사를 개발자를 직접 느끼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배우는 것도 되게 재밌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 비슷한 상황에 다른 문제를 부닥쳤을 때도 더 좋은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도 많이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일단은 단순한 것, 그리고 왜, 이 기술 왜 써야 돼, 이 두 가지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번 5월에 제 커리어를 개발자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자로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한 1년 정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 중에서 가장 즐겁게 일했던 회사였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배달의 민족 안에서 이거 제품을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는데, 제가 좋은 강의를 만들면 이게 개발 생태계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는 저는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봤거든요. 어쩌면은 제 시대 때는 참 뭔가를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음 세대 개발자들은 굉장히 쉽게 4년, 5년 걸렸던 거를 이 친구들은 1년, 2년 만에 다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남는 시간들 쪽에서 이 친구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이런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 지금 세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굉장히 쉽게 잘 전달해보자. 사실 저는 제가 진짜 받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 직업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연봉부터 시작해서 대우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 중에서도 저는 SI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기술이사까지 쭉 전반적으로 하면서 제가 누린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도전들을 해볼 수 있었고, 정말 좋은 동료들이랑 같이 사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서울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올라왔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그 되게 언덕을 올라갔었거든요. 청파동에 있는 옥탑방에 살았었는데 옥탑방이니까 세모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이 이제 절반은 이제 서서 다니고 절반은 약간 앉아서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좋은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내 삶의 방향을 좀 잡아주는 뭔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했는데 사실 수강평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진짜 많아요. 본인이 정말 개발에 대해서 요즘에 좀 방황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안 좋은 회사에서 사수도 없고 배울 사람이 없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이 제 강의나 로드맵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 잘 성장해서 또 본인들이 가고 싶은 회사로 이직에 성공하고 사실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말하던데 이게 교육의 힘이라고. 네, 이게 진짜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저의 느낌에 있으신 그런 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개발자로 성장하고 그분의 어떤 삶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큰 보람인 것 같아요.